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당은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처럼 한일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화요일의 오아시스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이미 지난 5월 달에 결정을 했다고 하죠. 우리 대법원이 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 다양한 대응 조치들을 검토해 오다가 결정을 했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 아베 총리 의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도했더군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보도가 나오는 건데 일본이 사실 우리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제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여기서 한번 그랬죠. 드렸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이게 반도체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주력 상품인데다가 일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소재나 장비의 3분의 1가량을 일본에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나쁘면서 우리 수출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실질적이고 또 심리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이 카드였다고 일본 측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신중하게 골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얘기들이 오가는 끝에 총리와 총리 주변 정치인들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건데요. 이 카드가 가진 정치적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실시된 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은 됐던 카드지만 산케이 신문이 당초 30일에 보도했을 때는 약간 극우 성향의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여론 떠보기를 해본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바로 다음 날 네.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발표를 했으니까 전격적인 기습에 가까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G20 정상회의 끝나기만 기다렸다. 뭐 그런 이런 느낌이 분석도 강하고 요미우리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나오더라고요. 자, 이 수출 규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절차를 강화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한다 뭐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전면 금수라는 건 경제 협력 관계에 있는 두 나라 간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쓴 건데요. 이미 이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절차 강화 조치입니다. 이 투명 폴리미드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생산에 이용되는 원재료에 가까운 네. 거고요. 리지스트라는 거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감광액이고 에칭가스는 세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반도체 소재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네. 70에서 90% 가까이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전면 금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허가를 했는데 개별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간 지체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걸 한 석 달 정도 더 걸리게 만들겠다. 이런 네. 방침인 건데요. 이건 사실은 당장은 충격적으로 비춰집니다만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아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해두고 있는 우방국 27개 나라인데 네. 우리는 2004년에 여기에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빼버릴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허가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만 수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게 현실화될지 이거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산업성 발표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 수출 관계라는 게 신뢰에 바탕하고 있는데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만큼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인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같은데 이걸 명시하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명시하는 순간 이거는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발언이니까 예. 다른 나라의 사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은 거니까 네. 그 신뢰훼손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 시작할 때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네. 애매한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 정부의 기습 발표가 나온 직후에 우리 정부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정부, 기업, 저희 같은 경제부 기자들, 경제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정부 좀 움직임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조치 자체가 세계무역기구 WTO 위배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강력히 제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 자신이 막 끝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지지를 스스로 철회한 격이 아니냐 하는 예. 논리적 모순도 지적하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여드렸죠. 이게 논리적인 모순에 빠졌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네. 통상산업자원부도 이제 장관 주재로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차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일단 겉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심을 드러낼 때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아예 대책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경제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나라 외교 갈등이 통상 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두 나라 정부가 좀 나서달라. 네. 이런 걸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소를 결정한 건데요.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성윤모 장관이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걸 가지고 한 경제적 보복 조치인데 네.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사법부는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조치다 이런 입장으로 WTO에 제소하기로 했고 외교 갈등이 통상 분쟁으로 번졌는데 논리적이거나 혹은 명분상 보면 일본의 무리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자, 일본의 이번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한데 이게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줄 거냐 아니면 아니다 어느 정도 대비해 왔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그러게요. 이건 일본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금수 조치에 해당되는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한국은 수입 대체선을 찾을 것이다. 네. 단기적인 피해에 불과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산업계와 언론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재고양과 그다음 수입 대체선 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왔다. 그래서 완전히 그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래서 타격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제 조치가 나온 직후에 좀 예상과는 달리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회사들 주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워하다가 객관적으로 더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됐는데 예. 이게 일본이 많이 생산하고 세계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들고 네네. 있어요. 다만 중소기업이 만들다 보니까 물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 또 품질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어제 주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네. 17% 이상 뛰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히 관련이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세 업체 주가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뛰었어요. 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네네. 있던데 시장 상황을 보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또 피해를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어제 그 업계하고 회의 마치고 나서 예.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더군요. 네, 이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일본에만 의존하던 부분을 우리 국산화로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인 거죠. 그런 지적 자체가 굉장히 그 산업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중국하고 일본이 영토 분쟁했을 때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중국이 들고 나왔잖아요. 예. 이때 일본이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카드를 다시 쓰기는 어렵도록 이 카드를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타격을 입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들 말고도 이 주요 업체들이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많은 투자들을 해왔더군요. 네. 그래서 증시나 산업계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내년 말 정도면 일본 수준의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오히려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변수가 더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는 이렇게 반도체 자체 업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공급 과잉으로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많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반도체를 재료로 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IT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죠. 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애플 같은 데가 네네. 미국이나 유럽 정부를 움직여서 일본에 압박을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긴 합니다만 네.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불행 중 다행인 부분들도 지금 찾아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아베 총리 갑작스러운 경제 보복 조치 이걸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외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 자신도 맨 처음에 이 조치 얘기 들었을 때 그 생각부터 들던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어떤 경쟁국의 특정 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게 트럼프 플레이북, 트럼프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 뭐 중국과 미국 매체들이 비슷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군요. 어떤 점들이 비슷하냐면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국민적 감정을 폭발시켜서 자신한테 정치적 이득을 쏠리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짝사랑이라고 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서 많이 배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참에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그럼 미니 미중 무역 전쟁이 될 것이냐, 네네. 한일 경제 냉전이. 네. 그렇진 않아요. 치명적인 일본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네. 중국과 미국 측의 분쟁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수혜국이었잖아요. 예. 5,500억 달러, 600조 원어치를 매년 미국 시장에 파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200조 원도 못 팔거든요. 네. 우린 거꾸로거든요. 일본이 누적 54년간 누적 무역 수지 흑자가 무려 700조 네. 원이고 우리도 2010년 이후에 매년 한 2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숫자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 750만 명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 네. 측은 우리의 30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관계라고 볼 수도 네. 있는데 일방적으로 또 칼을 휘두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좀 보면 이상하죠.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적 득실만 따지면 그렇다는 예,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런 걸 강행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일본 국내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요미우리 보도에서도 총리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처럼 분석을 했던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 득실이나 외교적 갈등 해소와는 관련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 득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외교적 그 해결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했던 이전 정부의 한일 합의를
되살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통상 분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거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굉장히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 아베 총리가 일종의 그 충격적인 반전 카드로 네. 내던진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일본 국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G20 정상회담 자체가 아베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진 여러 해 네. 동안 노력해서 만든 무대거든요. 그래서 한국 패싱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네. 불행하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G20 정상회담에선 제대로 된 공동선언문 하나 내놓질 못했고 뒤이어 벌어진 이제 남북 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베의 노력이 상당히 무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패싱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 공동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때 네. 많은 정상들이 아베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 그 영상에서 아베 유령론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올 정도니까 아무래도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좀 반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자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전혀 일본이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 냉담한 태도로 예. 주변국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방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